안녕하세요. 야구를 좋아하는 웨이니입니다. 1편 고우석은 MLB에서 포심의 경쟁력이 있을까? 에 이어 2편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 고우석의 포심 경쟁력이 MLB에서는 없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댓글 고정으로 링크를 남기니 영상을 보고 2편을 볼 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MLB에 전혀 경쟁력이 없는가? 그건 또 아니다. 이때까지 포심 경쟁력이 없다고 해놓고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지만 오승환처럼 마무리나 세던맨이 목표가 아니라면 일반 불펜으로도 괜찮다면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있다. 현재로는 그 경쟁력은 아마 슬라이더일 것이다. 그게 커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볍게 슬라이더라고 퉁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팬그래프에서는 두 개를 나누어 분류하고 스태티즈는 구사율을 볼 때 슬라이더, 커터를 슬라이더 하나로 묶은 걸 볼 수 있다. 내용 시작하기에 앞서 두 개를 간단히 슬라이더라 보고 시작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 이유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루즈하거나 저와 같은 생각이시라면 넘기고 뒷 내용 바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22 기준으로 고우석의 슬라이더, 커터는 좌우 무브먼트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비슷하고 수직 무브먼트도 0.4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정도의 차이라 명확하게 구분 지을 만한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땅볼 비율도 40% 동일합니다. 피안타율, 피장타율도 오차 범위 이내 수준이고 팬그래프는 구종의 구속이 차이가 나는데 스포츠2i 기준으로는 0.7km 차이로 오차 범위 이내입니다. 차이가 누가 봐도 갈린다 싶은 건 하드힛 비율인데 당연히 하드힛 비율이 많이 높은 만큼 타구 속도 또한 따라오기 때문에 커터가 슬라이더보다 많이 높습니다. 구분 짓기는 애매하고 안 하기도 애매한데 각이 큰데 구속이 빠른 날도 있고 각이 작은데 구속이 느린 날도 있다. 서번트처럼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유의미한 차이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KBO는 제공하는 정보가 많이 협소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슬라이더로 합쳐서 보겠습니다. 이건 고우석 선수가 던질 때 본인 의지, 생각, 이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슬라이더 구속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는데 146.7km 웬만한 선수들 페스트볼 평균 구속보다 훨씬 빠릅니다. 최고는 150km 넘나드는데 수베로 감독은 저 새끼는 뭐지? 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단순히 구속적인 측면에서도 MLB에서 경쟁력이 있다 보는데 미국에서 오랜 시간 지내고 온 수베로가 놀라는 건 적어도 슬라이더는 KBO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었다. 보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수베로가 하이싱글 위주로 감독을 했지만 메이저에서 3년간 있었으면 하이클래스 선수를 충분히 오랜 시간 봤다고 볼 수 있다. 하위리그에서 상위리그로 가서 성공하거나 유의미한 성적을 남기려면 하위리그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구종이나 자신만의 무기가 필요한데 예시로는 오승환처럼 평균을 확실하게 상회하는 포심을 갖추고 이중키킹, 디셉션, 제구력 등 고루 갖춘 자신만의 무기. 류현진처럼 남들보다 긴 피칭 터널과 여러 구종을 보더라인 찌를 수 있는 제구력이 있는데 고우석은 한계지만 슬라이더로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 부진한 시즌을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좌타보다 우타에게 강세를 보였는데 MLB 가서도 우타자한테 어느 정도는 먹힐만하다 생각됩니다. 오승환과 같이 클로저나 프라이머리 세던맨급을 원한다면 지금 상태로는 솔직히 힘들고 우타를 전문적으로 상대하면서 우투에게 약한 좌타를 상대로 원포인트보다는 약간 상위 개념의 불펜이라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팀 같은 경우는 세컨더리까지는 시선에 따라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안 돼서 NPB나 KBO로 나가 떨어지는 게 한 트럭이니 이것만 해도 사실 높게 평가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문제는 클로저나 프라이머리 세던맨도 아닌데 포스팅으로 나가는 거라면 좋은 대우는 받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그 정도 수준의 불펜은 보통 마이너 팜이나 불펜 전임맨에서 메꿀만 하기에 굳이 포스팅을 해가면서 라는 생각이 든다. 굳이 멀리 갈 것도 없이 상수가 되는 불펜은 NPB 마무리하는 애들만 끌어올려도 충분하고 어차피 언더사이즈를 쓸 거면 저라면 타이라를 찔러보는 쪽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름의 경쟁력이 있지만 지금 로케이션, 레퍼토리로는 오래 버티긴 힘들 겁니다. 이건 고우석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오승환도 똑같이 겪었다. 1년차의 내셔널리그에서 1, 2위를 다투던 마무리 투수가 2년차 때 무너지고 3년차에 다시 부활했다. 패스트볼은 무너진 2017에서도 구속도 유지되고 수직 무브먼트는 평균을 확실히 상회했다. 문제는 단순한 패턴과 구질에 있었고 패스트볼 중심으로 카운트로 잡으러 들어갔지만 2018년 커브를 7%지만 추가하면서 완전히 바꾸면서 부활했다. 커터에 추가로 바뀐 게 아니냐 하지만 오승환은 예전부터 커터로 추측되는 공을 슬라이더라고 정해내린 바 있어 각이나 무브먼트에서 변화가 왔다고 보는 게 맞다. 이 부분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차후 오승환으로 영상을 만들 일이 있다면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포심은 두말할 것도 없고 슬라이더도 나쁘진 않았는데 구종과 구사율 변화를 주어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 고우석도 무조건 겪어야 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네요. 슬라이더 위주의 볼 배합을 가져가면 되지 않냐는 의견도 있지만 고속 슬라이더를 남발하면 부상 위험이 너무 높은데 그 좋은 예시가 매츠 4인방이라 봅니다.
매치 코치가 대부분의 투수들에게 고속 슬라이더를 장착시켜 성적의 반등을 이루었지만 그 부작용인지 IL 예전에 DL을 왔다 갔다 했어야 했고 위에 4명뿐만 아니라 다른 투수들도 여러 있었다. 위의 선수들은 대부분 수술을 했고 KBO, MPB도 고속 슬라이더를 쓰는 선수들은 잔부상을 겪거나 튼튼해 보여도 수술 때에 한 번씩은 올랐다. 사람의 내구성은 아무도 모른다. 만약 고우석이 철강왕이라 평생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언더사이즈 투수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우려가 큰 건 사실이다. 즉, 슬라이더 비율을 더 높이는 투구를 가져갈 수 있지만 그게 능사가 절대 아니라는 말이다. 게다가 우타 위주의 반쪽 투수로 남을 순 없지 않은가. 그럼 그 이상의 롤을 맡을 수는 없는가. 세상에 불가능이 어디 있겠냐마는 극약 처방이 하나 있긴 합니다. 진짜 수술, 부상 위험성을 떠안고 고속 스플리터를 장착하는 방법이 있다. MPB에서 MLB로 넘어가는 선수들 중 고속 스플리터로 재미를 많이 봤다. 대표적으로 오타니, 다나카 등이 있고 MPB의 용병으로 갔던 선수들도 고속에 가까운 스플리터를 배우고 MLB로 금이 환영을 할 정도로 위력적인 구종이다. 그렇지만 10중 8구 부상을 면하지 못할 수준의 위험천만한 구종이고 쉬워져도 위험한 구종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구속의 차이는 많이 나지만 그런 구사율로 던진 게 KT박시형 결과는 이렇다. 당시 구사율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에 많이 부담이 가는 피칭을 했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앞에서는 고속 슬라이더 위험도 때문에 구사율을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면서 왜 고속 스플리터를 추천하냐. 어차피 부상 위험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갈 거라면 한 단계 혹은 그 이상 도약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애매하게 우타 위주의 반쪽 투수가 아닌 우타 대비 약했던 좌타 상대도 잡아낼 능력이 생긴다. 100마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뿌리는 오타니조차 포심으로는 경쟁력이 피안타율과 피장타율을 보면 없다. 오타니가 변형 패스트볼에 장착에 힘쓴 것도 그 이유다. 그런 오타니를 MLB 최고의 투수 반열까지 만든 건 고속 슬라이더와 스플리터인 건 부정할 수 없고 특히 고속 스플리터는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수치다.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구종인 포심을 오승환처럼 던질 수 있다면 변화구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질 테지만 아마 고우석의 메이저 성공은 변화구에 달렸다고 봐야 할 것이다.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던질 의향만 있다면 불펜이 엄청 강한 팀이 아니면 세컨더리 세던맨까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세컨더리라 해서 낮아 보이지 이 정도면 불펜에서 나름 요직이고 오승환이 존나 대단하다고 보는 게 맞다. 물론 오타니처럼 변형 패스트볼을 섞어도 되는데 MLB에서 성공하려면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투심 싱커나 고속 스플릿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나이가 든 경우 말고 포심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데 젊은 투수가 변형 패스트볼을 굳이 익힐 필요는 없다. 해당 리그에서 포심의 경쟁력이 없다면 필수가 아닐까 싶다. 이 양반도 MLB에선 투심을 열심히 던져댔다. KBO에 있을 거라면 앞으로 적어도 8년은 S에서 S 플러스 마무리로 투심 싱커나 고속 스플리터에 손댈 필요도 없을 테고 군림하면서 지금의 구종과 구사율을 이어가도 되겠지만 MLB에서 성공이 목표라면 필수 불가결하지 않나 싶다. 혹시나 우에하라 고지처럼 재구가 돼서 구속이 느리더라도 메이저에서 먹힌다는 깜찍한 생각은 안 하는 게 좋다. 우에하라가 피네스 피처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보정된 평균 대비 수직 무브먼트 쪽에서 14위에 랭크되어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무브먼트 기반으로 강력한 포심을 구사하는 선수다. 그것도 나이가 40이 넘은 선수가 말이다. 참고로 K야구 선수 포심 고트는 여기에 있다. 그러한 이유로 MLB 성공은 변화구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고속 슬라이더 플러스 고속 스플리터에 있다. 결론, 지금의 상태로는 포심 기반의 피칭은 거의 어렵다. 메이저에 가더라도 원포인트보단 윗급이지만 그 어딘가다. 성공을 위해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짊어질 필요가 있다. MLB 성공은 변화구에 달렸고 고속 스플리터가 특효다. 1편 댓글에서 제가 고우석을 대놓고 까는 것 마냥 표현하는 걸 봤는데 딱히 깔 생각은 1도 없다. 하주석처럼 사고를 친 것도 아니고 까도 우리 팀을까지 남의 팀 선수를 맹목적으로 깔 생각은 없다. 단지 주관이 당연히 들어가지만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을 뿐이고 영상으로 그걸 만들었을 뿐이란 걸 말하고 싶다. 앞에도 언급했지만 KBO에 남으면 장기간 S에서 S+로 군림할 거라 했고 폄하를 한 적도 없고 나름 고우석의 능력을 잘 알기에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영상을 만들었다. 보직이 어떻게 됐든 고우석이 잘 됐으면 좋겠고 솔직히 KBO에서 오래오래 떠나 있어야 타팀 입장에서 힘든 상대가 없어져서 더 좋다. 모두 오해가 없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